총도 없는 나라가 총쏘기에서 1등을 한다고? 최근 한국 남성들의 놀라운 능력에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총기가 없는 안전한 나라로 유명한 한국 남성들이 정작 국제 저격대회에선 전설 같은 실력을 뽐내며 세계 최강 저격수로 우뚝 선 건데요. 오직 총알단 한 발로 대회를 제압한 한국인들을 본 외국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은 한국인은 진짜 뭔가 다르다며 충격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세계 최강 저격수 자리에 올랐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남성들을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기 규제 국가 한국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 저격수들이 나오냐고 말이죠. 최근 열린 2025 미 국제 저격수 대회 세계 최정예 저격수들이 총출동한 치열한 전장에서 한국 육군 저격수팀이 국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대회는 미 육군이 직접 주최하고 독일, 미국, 영국, 브라질 등 9개국에서 35개 팀이 참가한 초엘리트 대회였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식 초청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동양팀이 그것도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의 군인들이 서구 군사강국들을 꺾고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올해 대회는 그야말로 극한의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건 단 하나의 지도와 좌표, 실탄 한 발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400m 이내 목표까지 은밀히 침투해 정확히 저격하라는 임무가 내려왔죠. 또 다른 미션은 아군과 적군이 뒤섞인 복잡한 전장에서 단시간 내에 적군만 선별 사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간의 망설임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난도 테스트였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한국팀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가장 빠르게 목표를 제거해내며 1위를 차지한 겁니다. 1군단 특공연대 소속의 박대훈 상사와 장재욱 중사, 이동석 중사, 그리고 통역을 맡은 장필성 상사는 이미 다수의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실력자들이었는데요. 이번 대회 역시 철저히 준비했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해 대한민국의 저격 능력을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이쯤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은 없어도 쏘는 건 한국이 제일 잘한다는 걸 말이죠. 이번 국제대회에서 드러난 한국 저격수들의 활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엔 피땀 어린 훈련과 실전처럼 설계된 프로그램들, 그리고 군 전체의 저격수 양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있었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총도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세계 정상급 저격수들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한국군에게 저격수는 단순한 보직을 넘어 전장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병력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입장에서 적의 중요 목표를 한 발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고효율 전투 자산이 바로 저격수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의 DNA가 저격수에게 찰떡같이 딱 맞다는 사실입니다. 섬세함, 끈기, 집중력, 그리고 위기에서의 침착함까지 그야말로 저격에 최적화된 민족성을 가졌고, 이에 더해 한국군은 제대로 된 양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단급 저격수 대회는 물론 해외팀도 참가하는 국제 저격 대회까지 운영하며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 대회들에서는 단순 사격 능력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위장과 은밀 침투는 기본이고 탄종 선택 능력과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 없이 감각만으로 거리와 바람을 계산해야 하는 미션까지 부여됩니다. 그런데도 한국군 저격수들의 명중률은 거의 예술 수준에 가깝다고 하죠. 결국 세계가 놀라고 있는 한국 저격수의 실력은 우연한 천재성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절대적인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현대전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전선만이 전쟁의 전부가 아닌 시대죠. 그래서 이번 국제 저격수 대회엔 드론 공격 상황과 고속이동 드론 표적 등 첨단 전장의 시나리오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은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론 시대의 저격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 질문은 한국 저격수들을 본 이후엔 쏙 들어갑니다. 물풍선 모의탄을 탑재한 드론이 날아드는 상황 속 한국 저격수들은 전통적인 명중률에 현대기술 대응 능력까지 겸비하며 극한의 전장에서 가장 앞선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양궁에서 1위는 한국이 휩쓸고 사격에서도 1위를 못하는 일이 더 드물죠. 펜싱조차 한국은 메달을 쓸어갑니다. 무언가를 겨누고 쏘고 맞히는 능력이라면 한국인은 거의 유전적으로 탑티어입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집중력과 한 번 잡은 표적은 놓치지 않는 승부근성은 단순한 훈련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글 한복판에서 총알보다 무서운 것은 한국군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적들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미군도 공군 폭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글을 뚫고 아무 소리 없이 다가와 단 한 발로 전투를 끝내던 한국군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병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가족을 두고 떠나온 생존자였고 6.25 전쟁을 겪으며 실제 전장을 뼛속까지 체험한 실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트남 정글은 외국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무대였을 뿐입니다. 최근 그 전설 같은 한국군에게 주어진 실제 파병 교육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화력 지원은 없다. 살아남는 건 너 혼자다. 정글에서 먼저 지치면 죽는다. 수통은 항상 가득 채워라. 발 관리를 게을리하면 발이 썩어 잘라야 한다. 생존이 곧 임무다. 이처럼 냉혹한 규칙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베트남 정글에서 한국군을 살게 한 철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운 이유는 단 하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전 역시 한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계화 장비는 부족했지만 그 어떤 병력보다도 높은 사기와 투철한 전투 정신을 갖춘 군대였고, 허리까지 차오른 늪지대도 적의 매복이 도사리는 정글 속도, 한국군은 날이 새도록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작전 종료는 임무 완수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하에서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독자적인 작전 통제권을 요구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을 한국군답게 전장에서 보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그들은 실제로 작전 통제권을 획득합니다. 그들의 주력 무기는 부식 M1 게런드 소총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는 아니었지만 총을 쏘는 건 손이고 싸우는 건 정신이었습니다. 푸카산 전투는 그 전설의 정점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작전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고전으로 예측했지만 한국군은 단 며칠 만에 목표를 장악합니다. 그들은 정글 속에 거미줄처럼 땅굴을 파고 원형 진지로 방어선을 짜며 클레이모어, 철조망, 지뢰, 박격포 진지, 헬기장까지 구축해 말 그대로 정글 한가운데 철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1개 중대의 병력으로 무려 2개 대대의 적군을 격퇴하는 전설적인 승리였죠. 이건 군사교군에 실려야 할 전술의 교과서로 불렸습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살아 돌아온 그들은 다시 가장으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강인함과 불굴의 투지는 지금도 후배 군인들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육군이 주최한 세계 저격수 대회에서 아군과 적군이 뒤섞인 혼돈속, 한국의 저격수들이 단 한 발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정글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진지 속에서 무너진 진지를 복구하던 전선 속 조상들의 사격 유전자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격수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한국군, 그 명중률과 집중력 뒤에는 단지 훈련만이 아니라 전투민족으로 살아온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꼴리지 않는 군인, 그것이 대한민국 군인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